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 러버입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솔잎만 먹는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 흑수저 송충이다. 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대기업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뀔 거란 예감이 들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에게 이곳은 꿈의 직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몰랐다. 첫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지연. 사장의 딸이라는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민수는 넋을 잃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몇 주 후 둘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서로 다른 세계 출신이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런 남자랑 결혼하다니 네가 미쳤구나. 지연의 어머니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엄마, 전 민수 씨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지연은 민수의 가난한 집안 형편에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지연은 민수의 허름한 집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태도는 더욱 악화됐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더러운 할망구. 좀 씻고 다녀. 집은 또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해? 젠장 답답해 죽겠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 악녀로 변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으니까. 한편 민수의 동료 유나는 항상 근면, 성실하고 매사 진중한 그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질투가 가득했다. 민수씨,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유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왜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랑 살고 계신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연에게도 전 남자친구 태준이 등장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지연아, 너 미쳤어? 나를 그렇게 버리도 가버리더니 고작 만난다는 애가 그런 형편없는 애였어? 아, 자존심 상하게. 야, 내가 널 구해줄게. 태준은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한때 사랑했던 지연은 이제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유나의 따뜻한 마음은 그를 흔들었다. 서서히 지쳐가는 무렵 민수는 우연히 태준과 지연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낮게 웃었다. 곧 민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다 우리 거야. 그리고 넌 내 거야, 지연아.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덮쳤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한편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민수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제발 민수 씨가 행복해지길.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연의 아버지인 회사 사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장을 보며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시면 제가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 제발 일어나세요. 지연은 흐느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연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태준과의 관계도 정리했고 그를 회사에서 쫓아내버렸다. 민수는 큰 혼란에 빠졌다. 아내의 본심을 알아버린 마당에 다시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그녀를 다시 받아주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때 유나가 다가왔다. 민수씨,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유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결국 민수는 지연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유나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관계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민수는 성장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이렇게 쉽게 이어지지 않았으니 지연의 아버지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장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딸과 태준의 배신과 딸이 이혼 소식 및 회사 내부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아빠,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나봐요. 이제 아빠도 일어나셨고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예. 아빠. 이 와중에 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를 잘라버린 회사와 지연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나 경쟁사의 거금의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 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회사를 떠났고 지연과도 끝난 마당에 이걸 모른 척 해야 할지.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유나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민수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분명 옳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당신이에요. 무슨 선택을 하든 전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민수는 결심했다. 그는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태준의 계획을 알렸다. 사장은 태준의 일로 충격을 받은 와중 이미 떠난 사이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민수의 정직함과 강직함에 감동했다. 그래, 내가 사람 복이 있네. 그동안 미안했네. 이렇게 와줘 참으로 고맙네. 이 사건으로 태준은 체포되었고 회사는 큰 위기를 모면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죽일 년이야. 나를 용서해줘 제발.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이 사건 이후 회사는 큰 변화를 겪었다. 사장은 민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다시 회사로 초청했다.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일해줄 수 있겠소? 사장의 제안에 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나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저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결국 민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당당히 자신의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유나는 결혼했고 지연은 자신의 잘못을 씻고자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민수는 유나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유나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시 등장했다. 바로 민수의 친부였다. 그는 오래전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아들아, 나야. 낯선 남자가 민수 앞에 나타났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였다.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게 꼭 알려줘야 할 게 있어. 그는 민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수의 친가가 사실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가문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고 그 결과 민수와 그의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수는 큰 혼란에 빠졌다.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듯했다. 난 누구지? 내 인생은 뭐였지? 민수는 괴로워했다. 유나는 흔들리는 민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당신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든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건 당신의 노력이에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지연은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 그녀의 눈에는 또다시 욕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너도 재벌가의 아들이니 우리가 합치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거야. 지연이 속삭였다.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이미 행복해. 돈이나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아오지 마. 그러나 민수의 친가에서는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고 싶어 했다. 거대한 재산과 권력이 민수를 유혹했다. 민수아,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해. 너만이 우리 가문과 회사를 든든히 지킬 수 있어. 회장인 할아버지에 직접 찾아와 부탁하였다. 민수는 갈등에 빠졌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많은 재물과 명예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굴레일 수도 있었다. 이때 민수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렴.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아꼈던 유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가 재벌 상속자가 된다면 나 같은 평범한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민수 씨한테 해줄 게 있을까? 나에게 만족할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라났다. 이 와중에 태준이 감옥에서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 민수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수, 너만 없었어도 지연도 회사도 다 내 거였는데 이 망할 자식.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차례야. 태준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찼다. 민수의 주변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재벌 가문의 압박, 유나의 불안, 지연의 유혹, 그리고 태준의 위협까지.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홀로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태준이 나타나 그를 습격했다. 너만 없어지면 돼. 죽어라. 칼을 휘두르 태준을 찔렀다. 민수는 악소리와 함께 강물 쪽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민수는 구조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할 수 있었다. 결국 민수는 재벌 가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현재의 삶을 선택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껏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전처럼 그대로 놔두시고 각자 삶을 살아갑시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유나는 민수의 결정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지연은 민수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고 태준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 예전에는 어머니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들아, 면목이 없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겪으며 민수는 더욱 성숙해졌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했다. 그는 회사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지만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회사의 비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장과 일부 임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횡령 사건이었다. 민수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회사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고 자신의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유나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당신이라면 옳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니까요. 민수는 결국 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제보로 회사는 큰 홍역을 치르게 되었고 사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수는 회사의 미움을 사쫓겨나게 되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유나가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큰 회사에 휘둘리지 말고 조그만 가게 차려 거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는 유나의 말을 듣고 고향에 내려와 자그마한 가게를 차렸다. 오는 손님도 별로 없고 벌이도 영 시원찮았지만 그 어떤 부자들의 살보다 풍성한 사랑의 밥상과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아내가 있었으며 토끼보다 이쁜 두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지금까지 막장 드라마 러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